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는 홍스나이퍼 이상원 기자와 함께 대구시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자, 우리가 1부에서 잠깐 홍 시장님을 조금 칭찬해 드렸는데 2부에서는 또 우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비판하고 감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듣고 있었는데 칭찬도 약간 오류가 있었죠. 그래요? 사과는 안 했어요. 아하. 조용히 지웠죠. 그 정도면 용기 있는 사과로 봐드려야죠. 그걸 사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 경상도 아저씨가 그 정도 하셨으면은 대단한 겁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방송합니다. 자, 네. 오늘 홍준표 시장이 미국에서 남긴 페이스북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일을 하다 보면 온갖 음해와 시기 질투를 만나게 된다. 거기에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추진력도 떨어지고 잘하던 일도 주저하게 된다. 추진력 있게 일을 하다 보면은 늘 따라붙는 게 독선이라는 비방이지만 괴념치 않겠다. 국책 사업에는 늘 떼쓰기와 억지가 따라붙는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야 하고 골문 종기는 짜내야 완치된다. 대구 미래 100년 사업 좌고우면하지 않고 힘차게 추진될 거다. 이게 이제 100년 사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항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도대체 이렇게 떼쓰기, 억지, 시기 질투 이런 사람들 누구냐? 이걸 추정하건대 지금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로 이제 의성군하고 빚는 갈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짜낸 다음에 의성군을 폭파시킨다는 건지 어떻게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게 이런 의미가 맞겠죠? 이 화물터미널 문제 이야기가 맞겠죠? 그렇죠. 폭파시킨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화물터미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언론들의 분석이죠. 이게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의성군을 두고 하고 있는 언사와 매우 비슷한 어투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도 떼쓰기, 억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국책사업이라고 지목되는 것 이런 게 이제 대번에 이거 신공항 사업과 관련되어서 의성군을 저격하고 있구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9월달 지금 9월인데 9월 11일 경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랑 만나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의성군이 화물터미널과 관련되어서 신공항 화물터미널과 관련되어서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은 플랜 B, 컨틴전시 플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동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떼쓰고 있다. 의성군이 이 화물터미널과 관련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매우 길게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그 내용은 저희 기사를 보셔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 공항 터미널을 의성군이 요구하는 대로 지으면은 이것도 장애물이고 저것도 장애물이고 이것도 장애물이고 또 의성군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또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다 틀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지금 갈등을 빚고 있고 그래서 플랜 B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월까지 다음 달이죠. 10월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플랜 B를 가동하겠다라고 했고 그 플랜 B는 장소를 옮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소를 옮긴다는 거는 공항을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터미널을 옮긴다는 거예요? 공항에 지금 이전 부지가 그 의성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이렇게 공동 유치잖아요. 근데 이거 공동 유치 날리고 의성 날리고 군위군 우보면으로 옮기겠다. 그게 돼요? 대구시 혼자서 그런 의사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안 됩니다. 거야? 안 되는데 근데 홍준표 시장이 그것도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늦어질 거다라고 본인도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법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냥 홍준표 시장 본인이 내가 군위군 후보위원으로 갈 거야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법상
그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건 대구시에서도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후보면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협의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랑. 국방부가 그걸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방부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후보지 없이 군의군 후보면만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풀겠다는 거거든요. 와, 근데 너무 핵폭탄 같은 이야기인데. 핵폭탄이죠. 핵폭탄인데 그게 그러니까 홍 시장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국방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국방부가 괜히 홍준표 시장의 뜻에 맞장구를 쳐서 군의군 후보면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땅땅땅 했을 때 의성군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이게 공항 부지가 선정되어 온 그 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한 번에 그냥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로 뒤집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국방부가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따라가는 형식이 된다면 이걸 의성 군민들이나 의성군이 가만히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신공항을 이전 유치하고 싶어하는 다른 구군들은 시군들은 경북에 가만히 있을까? 그렇죠. 새로 사업 엎어졌고 새로 하는 거면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시군들이. 지방에서 그렇게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장소를 정했는데 중앙행정부처에서 야, 안 돼, 뒤집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지방 분권을 열어야 된다는 사람들 주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지금 거는 약간 사례는 다르죠. 어쨌든 지방에 있는 권력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국방부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아, 이것도 오히려 지방 분권에 부합하는 건가? 부합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또 세간에서는 요즘 어쨌든 홍 시장님이 아주 이제 유승민 의원이 쓴 표현이지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이 코박콩. 네, 코박콩. 네. 아주 그냥 공손하게 대통령께 인사를 하는. 한동훈은 대차게 욕을 하지만 똑같은 입장에 있는 윤 대통령한테만큼은 극렬히 이제 존경을 표하는. 그렇죠. 존중을 표하는. 아, 죄송합니다. 또 존경은 또 기분 나빠실까? 존중. 존중. 예. 네, 비판하지 않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홍과 지금 윤은 정치적 동맹 관계고 그러면은 홍이 대통령한테 뭐 이거 이러는데 이렇게 좀 국방부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오케이 뭐 내가 장관한테 전화할게. 그 장관 또 완전 측근 안 쳐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제 것과 관련되어서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들을 했을 때 위에서 시켰으니까 나는 뭐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게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게 무섭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장관에게 얘기하고 장관이 다이렉트로 그것과 관련된 실무진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무진들이 실제로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할 때 그렇죠.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한들 나중에 대통령 꼬리 자르고 난 안 시켰는데 니들이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밑에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국방부 실무진으로서는 그냥 철저하게 법대로 해야 되겠죠. 법대로 절차를 지켜가면서 그렇죠. 자기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홍 시장님의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압박하고 그 정치적인 그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늘 한결같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데 그럼 어쨌든 우리가 균형적으로 또 이 사안을 보기 위해서는 네. 자, 그 의성군을 이렇게 비난하는 이 화물터미널 문제 잠깐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의성군이 그렇게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좀 살짝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결국에 해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성군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2020년에 이 신공항 부지를 결정을 할 때 의성군, 대구시, 경상북도 이렇게 군의군까지 해서 사자가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공동 합의문도 썼어요. 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신공항을 건설을 하면은 군의군에는 어떤 걸 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것까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의성군에도 이것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네. 의성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성군이 이 지금 화물터미널을 요구하는 근거는
항공 물류 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 합의문에. 네. 항공 물류 단지. 그러니까 항공 물류잖아요. 물류와 관련된 어떤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화물 터미널은 당연히 항공 물류 단지 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성군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전혀 합리성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보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화물 터미널이 아니고 항공 물류에 필요한 건 그냥 창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류 단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류와 관련된 이제 각종 기업들이 이 입지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회사에 할 테니까. 그렇죠. 써야 할 뭐 창고들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잠실도 있고. 물류를 잠시 보관하고 뭐 옮기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시설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성군에는 그걸 조성하기로 했으니까 화물터미널은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의성군의 주장인 건데 이제 대구시는 의성군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시장은 그때 합의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때 합의 당사자는 홍 시장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권영진 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죠. 허허. 그러면 네. 자, 권 시장님은 지금 국회에 이제 가 있고. 네. 국토부에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 있는데 그럼 좀 2차전이 또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참전 안 하나? 이 참전은 네. 그게 좀 우리 권영진 시장님 이제 현재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에게 약간 실망스러운 지점인데 전임 시장이 현 시장의 시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건 이제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계시죠. 그 이제 좋은데 그 원론적인 답변이고. 네. 그것 때문에 지역에 갈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박터지게 싸움이 나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가 계약서의 그 문헌의 의미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물류 단지 안에 화물 터미널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거는 계약 당사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던 홍 시장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그렇죠. 거고 해석이죠. 그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시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그 경상북도와 의성군과 대구시만 놓고 보면 장만 났을 때 대구시만 바뀌었지 나머지 두 곳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있는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네. 갑자기 들어오신 분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는 뭐 듣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 그죠. 이철우 도지사 입장은 뭐예요? 이철우 도지사 입장은 대구시는 의성군 화물터미널과 관련되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간공항과 관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공항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고 대구시가 하고 있는 일은 군공항 이전이지 않냐. 그냥 너희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SPC 구성이나 열심히 해라. 이거는 경상북도와 의성군과 국토부가 만나서 지금 협의해서 풀려고 하고 있다. 너희는 입 다물어 줄래?가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의 입장이죠. 아니 그거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입장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그때 협약할 때 있었는데 말이야 이거는 저기 물류 단지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묻지도 않아놓고 무슨 소리야 시끄러. 이 정도 얘기가 나와줘야죠.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철우 도지사가 진짜 빡쳐서 이철우 도지사 지금까지 경북의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 일이 되게 하려고 대구시와 같이 풀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으니까 일이 되게 하려고 홍준표 시장이 하는 부당한 주장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린 거죠. 통합신공항이라는 걸. 이 통합신공항 사업은 이철우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만들었는데 권영진 시장이랑 내가 만든 사업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로 깽판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잖아. 플랜 B는. 그러니까 그것만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긴급하게 열고 이야기를 한 게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의성군을 두고 저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건 SPC 구성이 무산될 위기이기 때문에 시간 끝나는 거예요. 시간 끄는 이제 출구 전략이다라는 튼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고요? 책임 전가. 예,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책임을 본인 책임인데 사실 SPC 구성을 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할 SPC 구성을 해야 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의성군과 경북도로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의성군을 떼법을
주장하는 집단이다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야,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거. 네. 만약에 진짜라면 진짜, 야, 그거 굉장한 꼼수인데. SPCC가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네. 기왕 하는 거, 예? 저 방해꾼들 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밀어버리지 뭐. 예.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벌고 책임 전가도 하고 유성군도 배제시켜 버리고 말 잘 듣는 군의만 탁 품고 가고 안 그래도 군인 대구 편입돼서 이제 대구시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인데 뭐 그림은 나오네요 어느 정도. 그 SPC 구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또 그런 해석을 한 적이 해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 SPC 구성을 하지 않으면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대구시는 다른 방법을 제안한 건 있죠.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공항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냐 네가 특별법까지 만들었고 특별법만 만들면은 모든 사업이 일사천리로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당신 아니냐.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의성군이 반대해서야 나는 하려고 했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서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출구 전략을 이렇게 하나씩 파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의심이 든다는 거죠. 하긴 우리가 저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할 때도 뭐 굉장히 뭐 일사천리로 될 것처럼 호언장담했다가 막판에는 저 반대하는 경북 때문에 이거 뭐 안 되게 생겼다고 책임 전가하고 그대로 이제 휙 없던 얘기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혹시 많죠. 또 이번에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아직도 저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돼가지고 천지가 개벽해서 대구가 살아남는 어떤 산업 발전의 어떤 대구 발전의 뭐 마지막 원동력 뭐 그거 아니면 거의 뭐 대구 이제 살 길이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아직도 진짜 그런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네네. 진짜 그런 거라면 진짜 그렇게 절박하고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이런 식으로 막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경북도가 의성군 그리고 국토부와 앉아가지고 이 화물터미널 갈등과 관련돼서는 풀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뭐 국토부가 제안한 것처럼 뭐 터미널을 2개를 만들고 의성군에 두는 입지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의성군은 국토부가 제안한 입지를 이제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경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냥 대화보다는 당근보다는 채찍질만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대구의 미래 100년, 50년을 책임질 이 거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는 미지수죠. 특히 지금 대구시는 큰 숙제를 일단 못했어요. SPC 구성을 24일까지였거든요. 이 구성일이 24일까지였는데 이제 민간 기업을 공모하는 기간이 24일이었는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와 문서를 제출하면서 참여한 기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있는 거고 다른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거죠. 참여한 기업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대구시는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SPC 구성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개발 방식에 대해서 새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풀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의성군 화물터미널 문제를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게 첫 번째 단추도 끼우지 못했는데 두 번째 단추를 끼우려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내놓은 이제 플랜 B는 새로운 플랜 이거 이제 공항 부지와 관련된 플랜 B 말고 개발과 관련된 플랜 B가 직접 개발이거든요. 공영 개발을 하겠다. 이제 대구시가 시행을 하고 시공까지 쭉 우리가 하겠다라는 건데 SPC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또 문제는 자금의 조달이죠.
그렇죠.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기는데 대구시는 이 공적 자금, 정부의 공적 자금을 저리로 빌려 와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가 오케이 해줘야지 가능한 거고 안 되면 개망신이고. 안 되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거고 두 번째 그렇게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싫어하는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구시에.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 대충 13조 14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 한 해 예산이 지금 10조 안팎이에요. 뭐 어떨 때는 10조 넘어갔다가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고 이런데 그 한 해 예산보다도 많은 채무를 이제 연간 순차적으로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무를 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채무가 늘어나면은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면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구시의 설명은 최근에 얼마 전에 대구시가 6월 달에 주호영 의원을 통해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구강 특별법 개정안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담겼는데 그것도 이제 처리가 되어야 가능한 일인 거고 네. 처리가 되더라도 실제로 그게 시행되는 건 정부와 풀어야 되는 협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영개발까지 이룰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얘기 듣다 보면 가만히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SPC에 참여라는 건 결국 그냥 너네들 여기에 돈 투자하고 인적 자원도 투자해서 사업 한번 해봐. 라는 근데 민간 기업은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수익성이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괜찮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서로 난리치겠지. 그렇죠. 그 입찰해가지고 막 선정하고 경쟁 붙여가지고 그랬겠죠. 근데 무슨 하나도 없다. 한 군데 빼고는 실질적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니까 이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그리고 뭐 네. 지역에 있는 건설사 3개가 예, 같이 이제 꾸린 예, 팀인데 예. 전 여기서도 또 주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 취재가 필요한 거기도 한데 네. 대우건설이 들어왔어요. 오. 대우건설이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그 풀지 못했던 난제가 하나 있는데 그 로봇 갑자기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로봇과 관련된 위락 단지를 조성하는 어떤 사업이었는데 그게 뭐 몇천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그게 기존에 운영하던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사업이 날아갈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대우건설을 데리고 와서 그 사업을 시행을 시키고 최근에 그 사업이 또 이러 여차저차 문제가 생기면서 경남도가 이 대우건설 쪽에 수천억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작년에 네.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 대우건설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이랑 홍 시장님 매우 친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도 안 오는데 대우건설이 와서 용역까지 하고 갔어요. 용역은 사업 제안서를 쓰기 위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되어서 수익성 분석까지 다 했어요. 이 네. SPC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SPC 플러스 공공 그리고 공영개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어떤 사업이 수익성이 더 좋은지 수익성 분석까지 한 용역을 했고 최근에 대구시가 공영개발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용한 용역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대우건설 쪽에서 한 이 용역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한 정장수 부시장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돼서 고생한 이 민간 기업 콘소시엄 쪽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뭐 특혜를 줄 수 있는 건 없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제반 사항들을 봤을 때 일단 대우건설이랑 홍준표 시장은 좀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약간 들더라. 그러겠죠. 네네네. 어쨌든 근본적인 의무는 민간 개발에서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물론 대우건설의 용역 결과가 어떤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참여 기업이 없다는 거는 주판을 다 튕겨본 기업들이 이거 재미없어.
힘들죠. 네, 재미없다 그래서 빠진 건데 네. 그걸 공영 개발을 한다 한들 민간보다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까? 공영? 아, 그건 이제 네.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요. 네. 이게 그 용역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적자가 나는 근본 이유는 금융 비용이라고 합니다. 금융 비용. 그래서 SPC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은행에서 하면은 돈 은행에서 빌려주고. 돈을 빌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세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만 뭐 14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적자가 한 7조 정도 난대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공영 개발로 하면은 이자 부담이 한 3.1조 원 정도 나라의 돈을 빌리니까. 나라 돈을 빌리니까 감소를 해서 이익이 10조 정도 난답니다. 그러니까 공영 개발이 그 이익 관련되어서는 이제 손익 관련돼서는 계산하면은 훨씬 낫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긴 해요. 어떤 조건들인지 예를 들면 이게 이 사업이 기부대 양여 사업이잖아요. 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민간 기업이 이제 이 공항을 건설하는 이 기간이 공항을 다 만들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면은 이제 현재 공항 부지를 받아서 그걸 재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이 사업 특별법 이제 제정이 되고 사업 홍보를 하고 다닐 때 민간 기업 모으려고 홍보하고 다닐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 사업에서 흑자 안 낼 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흑자를 내면은 정부에 국가에 바로 다 기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부대 양여니까 기부대 양여 사업이라는 게 여기 지어주고 너희는 여기서 나온 사업비만큼 여기 이거 개발해서 그 수익 더 내서 벌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많이 뭐 일정 부분 수익을 내도 되겠지만 막 엄청난 수익을 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부와 양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수익 내면 어차피 국방부 다 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수익을 왜 내냐.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1조 원의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그 이익은 사실 이익이 아닌 거죠.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니고 이건 다 그냥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 돈인데 수익인데 대구시가 굳이 그런 이익이 남는 개발 방식을 택할까? 홍준표 시장은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택할까는 또 의문인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민간 기업이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 수가 없고 그러겠네요. 민간 기업의 내부자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할 때는 결국 그 사업의 그 감독 주체랄까 거기가 은행이 돼 버려요. 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이게 수익이 나야 은행은 저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네들 이상한데 돈 쓰지 마. 돈 쓸 때 다 일일이 나한테 보고해. 이 돈은 어디에서 쓴 건지 다 보고서 써. 용역조 써. 건설 맡겼어. 건설회사 계약서 갖고 와. 다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사업 주체가 시행사지 이게 사실은 은행이 다 자주지하는 건데 네. 나중에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도 누구한테 팔 건지 뭐 이런 것도 은행이 다 일일이 간섭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근데 국가가 만약에 돈을 은행 대신 빌려준다. 그럼 국가는 뭐 땅 파다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죠. 나라 나라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럼 전 국민들이 관심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금을 왜 대구한테 그렇게 저리로 십몇 조를 빌려주냐? 그럼 그거 어떻게 갚을 건데 대구시는 개발해서 갚는다는데요? 개발을 뭐 하나씩 얼마 본다고 그게? 대구시가 개발 그 잘할 수가 있어? 그 민간 기업도 참여 안 하는데 대구시가 무슨 그 홍 시장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개발해갖고 수익 안 남겠다. 그럼 지금부터는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갑자기 수익을 낸다? 수익을 내는 게 그 아파트 분양시켜가지고 그렇죠. 그거 왜 뭐가 있어요 수익 없죠. 모델이? 그거 말고는 없죠. 근데 대구는 지금 악성 미분양의 무덤이야. 그렇죠. 난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예. 뭐, 이 대구시가 이번에 이 미분양이란다. 그 SPC 공모가 무산되면서 했던 예. 변명이라는 게 그겁니다. 말씀하셨던 미분양, 그리고 고금리, 이런 부동산 경기 악화, 뭐 자재값 폭등,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해보려고 한다라고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조건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이 된 이후부터 줄곧 대구는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난리였고 네.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권영기 시장 욕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 문제는. 예. 그랬고
가제값도 코로나 이후로 계속 폭등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우리 시장님은 할 수 있다. 저는 그 할 수 있다는 뜻을 매우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가 지금이 박정희 정권 시절도 아니고 그때처럼 막 조인트 까면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냐. 그 계획들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전망해서 이야기해주고 좀 안심을 시켜주면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가 몰라서 그렇다부터 해서 찌라시 언론이 삼류 소설을 쓰는 거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냥 안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어.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공항을 막으려는 적폐 세력 비슷하게.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이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홍 시장님은 대구시장직을 길게 할 생각이 없다. 대권 가도로 달려가는 사람이고 아마 재선하지 않고 바로 중앙정치로 갈 거다. 다음 대선을 준비할 거다. 만약에 다음 대선으로 간다면 이번에 지방선거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2년 뒤에는. 근데 지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급변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는 이제 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는 한동훈의 날개가 달린 것처럼 지금 보여도 몰라 또 2년이면 이게 조선왕조 시간보다 더 길어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한동훈은 언젠가는 낙마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련을 못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높은 확률로 홍 시장님은 대구시장 재선이 자신의 정치적인 다음 선택지 유일한 뭐 타이반도 아니고 그냥 거의 타이 90%의 유일한 선택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상황이 어쩌면 네. 저는 신공항 사업의 성패가 네. 홍준표 시장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면 네. 만약에 홍 시장 얘기처럼 이게 2년 더 시간을 끌어야 되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틀어가지고 사업을 2년 더 연장시켰는데 이제 나는 대권 간다. 안녕 하면 대구의 시민들이 그걸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의 도민들이 그걸 곱게 볼까. 그럴 때 또 철저히 남 탓해야 되겠죠. 그렇죠. 첫째 남 탓은 하기를 그 남 탓이 결국 경북 탓인데 그 경북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대권을 용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렇죠. 경선 통과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매우 불길하게도 홍준표 시장은 4년 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신공항 때문에. 불길하게도. 신공항 때문에라도 4년을 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홍준표 시장님의 대권 도전을 계속 응원하고 있는 저희 뉴스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좀 중앙정치로 좀 가시라.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이렇게 중앙정치 가셔서 큰 정치 하시라고 대구는 떠나주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뉴스민의 염원인데. 그렇죠. 지금 많은 스토리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참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든지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비춰놓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 이게 자꾸 이렇게 저희가 신공항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이상한 밑밥을 깔 수밖에 없는 게 대구 문화방송의 고초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참 그 소식 전해드려야죠. 이겼습니다 다. 예. 네. 제가 이제 대구 문화방송 변호인이잖아요. 네. 그 보도국장, 뭐 기자, 뭐 그 진행자, 뭐 전부 출연자, 뭐 전부 다 무혐의 또 다시 검찰에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뭐 하여간 신공항에 대해서 비토를 듯한 방송은 명예훼손으로 조지는 듯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좀 이제 생각보다 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처분이 어쨌든 불기소 처분. 홍 시장님이 다시 고발장을 내셨지만 고소입니다. 사실 본인이 피해자면 고소장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잘못 쓰셨어요. 고발로. 잘못 썼다고요? 예, 고소장이라고 정정이 돼 있습니다. 정정이 됐나요, 그게? 그 검찰이 알아서 그렇게 봐준 거죠. 그렇구나. 한 글자 틀린 걸 바꿔주는 거지. 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다 무혐의 결정이 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법무법인 맑은 뜻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도 조심스럽게 어쨌든 고소당하면 길다. 그렇죠. 아 피곤해요. 뭐 그런데 뭐 그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재밌네요. 대구시와의 송사를 즐겨하는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저희도 진행한 거 몇 번 이겨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있는 거죠. 사실 네. 딱히 진 적이 없죠 네, 지금까지. 그렇죠. 예, 네. 예, 참, 그렇죠. 이거 참 소소한 사건들이지만은 언제든 이제 큰 건이 하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되고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향후 행보와 엮여 있다고 하니까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의 삶이 그 정치인 개인의 플랜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그렇죠. 생각하면은 시민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대선적 견지에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같은 당이잖아요.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 어느 지자체 대구 경북 중에 다른 당이 있어요. 같은 당인데 좀 아름답게 협의했으면 하는